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법률관계 배웠죠. 법률관계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권리와 의무 그 중에 뭐예요?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동은 득실 변경이에요. 득은 취득, 실은 상실, 변경은 내용이 채무의 내용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해당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쭉 배울 텐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자습서에 없습니다. 제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면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고 강의를 몇 번 듣는 받는 과정을 좀 강요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법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제 강의를 드시고 핵심 포인트를 서로 스스로 정리를 하십시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걸 알아두면 정말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암기하는 부분이 많아진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믿고 따라오십시오. 권리의 변동. 자, 권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권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권리하면 대표적인 게 물권과 채권입니다. 자, 물권의 개념이 뭐냐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징은 지배, 그 다음에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채권은 뭐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계약의 법률관계 어떻게 됐죠? 매도인과 매수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과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청구권들은 채권입니다. 뭐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이행 청구권이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주할 때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권. 행위죠. 또 다른 기준에서 알게 게 뭐냐면 물권은 절대권이랍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권. 권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계약관계든 상관없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뭐죠? 제가 매도인입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이 그 특정된 사람만이 저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권이랍니다. 나중에도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때 대항력 개념을 이해하실 때 좀 필요한 겁니다. 채권에서.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권리의 변동 중에서는 물권의 변동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물권의 변동. 채권의 변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 계약이 그 관련된 파트예요. 하지만 시험 출제 범위는 정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질문 하나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개념과 대항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에 보면 득실 변경. 득은 취득이고 실은 상실입니다. 변경은 말씀드렸습니다. 양적으로 확대, 질적으로 변하는 거. 실은 상실은 특별하게 우리가 언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득, 취득입니다. 취득이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물권의 취득, 물권의 상실, 물권의 변동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권이 뭘까? 살펴봤죠. 그 전에 앞서서 볼 게 뭐냐면 이 배타성이 있었죠. 이 배타성의 특징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가 필요한 거예요. 공시. 쉽게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뭐냐면 이 부동산,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물권 변동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고 그럼 여러분 먼저 뭘 확인하죠?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인 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할 때는 등기를 넘겨받는 게 가능합니까? 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어떠한 우연한 사정에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즉 물권의 취득 변동 과정에서는 공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제 겁니다. 여러분 제 말만 믿고 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한두 푼도 아닌 수억짜리 집을 사는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지 않고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거래 안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 그러면 또 하나가 여기 연결돼서 본 게 뭐냐면 이제 배울 겁니다. 이제 허위 표시나 계약이 취소, 무효, 해제된 경우에 이제 여러분 제 걸 샀습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었고 본인 앞으로 등기됐으면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제 소유권에서 제 명의에서 여러분 앞은 명의로 이전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됐지만 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제3자 앞으로 비록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3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등기부상 여러분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했는데 왜 나는 효력이 없다고 할까? 나는 등기부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취역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보호를 받는다는 그 이론적 근거가 공신의 원칙입니다. 이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등기부상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제3자, 제가 예를 든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매수인 명의의 등기로 등기부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보호를 못 받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은 건물도 있고 토지가 있고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가격이 높습니다. 만약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저의 명의에서 여러분 앞으로 매수인 명의 첫 번째 단계 넘어가는 과정에 위조나 변제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계에서 제3자가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매매가 있다. 예컨대 1,000억짜리를 500억 팔면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가정하십시오. 그런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뭐 교과서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배타성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배타성의 물권의 특징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물권법 할 때 다 배우는데 법정주의가 뭐냐면 물권의 법정주의가 뭐냐면 물권의 종류와 잘 기억하십시오.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무슨 뜻이냐면 헌법에 법률의 제정 절차가 있어요. 국회 입법. 국회가 입법한 법. 그거와 간수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입니다. 율. 대통령령과 아니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간수법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물권 법정주의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럼 종류와 내용은 합니다. 그럼 종류가 뭐가 있을까? 종류 정도는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리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생각해 채권입니다. 채권 제가 뭐라고 했죠? 사책 자체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 일정 법률에 따라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자유롭게 정한다. 하지만 물권은 뭐라고요? 그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한다.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종류에는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보통 뭐 교과서 다 써 있습니다. 본권. 점유권은 사실관계예요. 제가 이 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게 점유거고요. 누군가 저한테 이 당신이 왜 갖고 있죠?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물어볼 거면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린 겁니다. 그걸 점유할 권리라는 겁니다. 본권을. 자, 소유권. 대표님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서 출발합니다. 소유권. 앞으로 저희가 배우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겠습니까? 매매계약을 통하든 아니면 증여를 통하든 교환계약을 통하든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에 권능이 있어요. 뭐가 있죠? 법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소유권의 종류의 소유권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능이 있는 게 소유권이다. 종류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 예를 들 겁니다. 사용, 수익, 처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소유권의 내용은 뭐다? 사용, 수익, 권능. 사용, 수익에서 뒷자리와
뒷자리 합치면 용익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제한 물건은 이 소유권에서 일부가 파생되는 겁니다. 하나는 용익 물건, 사용한 수익, 용익 물건과 그 다음에 제한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담보 물건. 용익 물건에 뭐가 있다?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요. 담보 물건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근데 질권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 나머지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당사자 의사에서 설정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인데 질권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요게 민법이 정한 물건이 있고 간수법에서 정한 물건이 있습니다. 뭐냐?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 앞으로 장의 중요한 파트에서 지상권에서 배울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분묘 기지권. 지상권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 세 가지. 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용익 물건은 뭐였죠? 아까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소유권 내용은 이 세 가지겠습니다. 사용, 수익과 관련된 게 뭐냐면 용익 물건. 사용, 수익, 용익 물건. 그럼 처분은 뭐가 있을까? 소유권 이전 등기. 나의 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저당권을 설정해 있는 것을 처분이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지상권 설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쓰는 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또 하나의 처분 권능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처분만 하면,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둘 것은 소유권 이전기는 처분하는 거다. 저당권 설정도 처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개념은 교환. 소유권에는 교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당권 뭐라고요?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교환 가치를 파악한 거다. 용익 물건은 사용 가치겠죠. 자, 그 정도 개념들은 머릿속에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물권 법정지가 의미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예로 들면 돼요. 여러분. 소유권의 내용이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물권 법정지에 대비되는 개념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권 법정지에 대비돼서 자유롭게 정한다면 이런 걸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인데 종류는 소유권인데 사용, 수익, 권능이 없고 오직 처분 권능이 있는 소유권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물권 법정지라는 거예요. 과연 법에서는 소유권의 사용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당사자 협의하에 소유권에 사용 수익 권능 없고 처분 권능이 있는 소유권을 만들 수 있느냐, 상설할 수 있느냐, 임의대로. 법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걸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용 수익 권능 없던 자기 타주에 자기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토지의 소유자라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당연히 이 소유권에 내있는 사용수익 권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물 소유를 생각했는데 이 사용수익 권능을 뺀 거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는 처분 권능밖에 없기 때문에 철거대 운명이나 같은 복잡한 문제가 된 겁니다. 정형화시키지 않으면 또 배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특정일 상대로 해서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소유권의 내용 중에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소유권은 상설하지 못한다는 게 지문이 뜹니다. 나중에 물권 법정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권 법정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권,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권에는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용익 물권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오직 담보 물권적인 성격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냐?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위 종류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배타성에서 일물 일권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예외적인 사항들, 그것들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권의 종류 배웠고요. 변동. 그러면 이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뭘 하면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소유권. 하나씩.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럼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의 변동. 그런데 들어가기는 우리는 소유권 상실, 특히 특별히 알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변동도 특별히 알 필요 없습니다. 뭐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권 변동 중에 첫 번째 소유권인데 뭐다?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자, 하나씩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 우리 뭐에서 출발했죠? 물권 변동인데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야 할 시험과 관련된 것만 할 겁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이에요. 취득. 예컨대 제가 계속 예를 들었더니 여러분이 제 걸 사는 것도 취득입니다. 여러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득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시적 취득과 이전적 취득이에요. 이전. 좀 전에 예를 든 건 제 거에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이전이에요. 그러면 방금 든 얘는 이전적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적 취득이 뭐냐? 이전적 취득 특징이 뭐죠? 제 앞에서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전적 취득은 타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취득하기 전에 누구한테 있었죠? 저한테. 근데 원시 취득은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 취득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실 게 뭐냐면 건물 신축. 신축한 건물은 기억하십시오. 신축한 건물은 외형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 그 순간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칙은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은 등기를 나중에 배울 겁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여러분 제 거 샀을 때, 이전 등기했을 때 등기를 해야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한 얼른 뭘 가죠?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원시 취득은 건물 실주. 이 정도 개념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등기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또 점유 취득 시효 완성도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다만 법에서는 원시 취득이라면 당연히 요건을 갖춘 순간에 187조에다 등기 취득하지만 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의 민법 구조입니다. 그 정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거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소득도 원시 취득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이 중요합니다. 원시적 취득은 그러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적 취득이에요. 시험도 이전적 취득이에요. 결국은 이 중에 하나는 이전적 취득이 있어요. 근데 이전적 취득이 있는데 종류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승계 받은 거죠. 저희 앞에서 여러분이 받는 건데 이전적 취득이 있는데 두 가지 나뉘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포괄 승계는 이런 거예요. 등기가 제가 부동산을 여러 필지 갖고 있어요.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을. 근데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동산들이 상속인에게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매매는 달라요. 매매는 제가 하나의 계약서를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물마다 매매 계약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포괄 승계 뭐가 있다? 상속. 그다음 포괄 유증이 있고 해서 합병 등이 있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상속 정도가 됩니다. 상속은 포괄 승계지만 나머지는 특정 승계다.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 교환 계약.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매매 계약도 있지만 증여 계약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면 교환 계약. 그건 특정 승계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계약서는 여러 필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토지 10필지와 그 다음에 제가 강남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몇 가지 쓸 거예요. 목적물 쓰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비록 계약서는 하나 쓰지만 계약 건수는 목적물별로 취급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리고 법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나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각각의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금액을 봅니다. 쪼개입니다. 계약서를 하나 쓰기는 총괄적 매매대금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목적물별로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물건이 정했다. 특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나중에 실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승계는 상속, 나머지는 특정승계. 자, 포괄승계는 특정승계. 특정승계를 보겠습니다. 특정에서 넣습니다. 제가 지금 매매계약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이전적 승계인데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뭐라고 특정승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승계 원인이 뭐였죠? 매매였잖아요. 매매. 중요. 교환계약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제가 앞으로는 법률행위 하면 계약을 떠오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계약 이렇게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십니다. 이 법률행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게 바로 매매였죠. 그럼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제 매수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특정 승계가.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의 특징은 뭐 매매라고 하지만 경매는 저당권이나 아니면 저당권에 기한 것은 임의 경매를 하고 저당권 아닌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경매에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설명하려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자, 소유권 재건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했어요. 이전하는 거였죠. 제가 원시 취득 안 하고 이전적 취득은 승계 취득을 이제 예를 들 겁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뭐였죠? 물권 변동이잖아요. 물권 변동. 이건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이 뭐였죠? 취득입니다. 거꾸로 가셔서 이렇게 갑니다. 물권 변동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물권 변동은 득실 변경인데 아까 소유권 취득만 본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을 보는데 원시 취득은 저희가 건물 실축을 예를 듣고 나머지는 이전적 취득이죠. 지금 소유권 이전이니까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인데 그 원인이 승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지금 예를 들면 매매와 같은 계약에 기초한 것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과는 뭐래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그게 뭐에 근거해서 186조예요. 자, 이게 물권 변동의 효과입니다.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럼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물권 변동,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려면 뭘 해야? 등기를 해야 넘어간다.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매수인께 아니다. 그 개념을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뭐에 의해서 180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의 구체성,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세분화시킨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개념. 반대로 경매의 경우도 등기를 해야만 취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180조제, 이게 원칙적 모습인데 예외적으로 180조에서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법조문들은 중요하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꼭 찾아보고 암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180조 되면 상속, 판결, 공용, 징수. 자, 상속은 방금 아까 얘기 들었죠? 사망으로 인해서 하는 걸 다 알 겁니다. 개념이. 그 다음에 판결. 판결은 뭐다? 형성 판결만. 뭐라고요?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 아닙니다. X. 확인 판결도 아닙니다. 뭐만? 형성 판결만 포함이 됩니다. 180조에.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공유무 분할 판결.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용 징수.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 기타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기타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어디냐? 경매예요. 경매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게 물권 변동 아니겠습니까? 물권 변동의 효과는 등기가 없더라도 낙찰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매각대금을 전부 난입하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죠. 언제라고요? 매각 등을 전부 납입한 시점이지 결코 등기가 아니다. 187조에 따라서 기타 법률은 민사집행법에 나오거든요. 법률에서 등기 없어도 매각 대금을 전부 납입하면 그 순간 취득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경매. 물권 변동의 효과는 언제 발생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기타 법률이 어디 해당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그리고 저당권 소멸,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해서 변제가 다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한다. 지상권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어도 상실이잖아요. 상실을 제가 따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외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다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권 변동의 효과는 무슨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그래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하나씩 밟았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집중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시험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을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란다. 구체적 취득이죠. 취득인데 원시 취득이 아니고 이전적 취득이에요. 근데 특정 승계라는 거. 자, 포괄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 종류는 특정과 포괄이 있는데 포괄은 딱 하나만 기억하자. 상속.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뭐다? 특정이다. 예컨대 매매, 증여, 교환계약. 자,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잠시 쉬어서 쉰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